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리입니다. 한 해 절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6월인데요. 지역에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로 인해 민선 7기 각 시군의 성과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에서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전북의 시군단체장을 초대해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군산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임중 군산시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또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군산시는 잇따른 어떤 대기업의 가동 중단과 또 폐쇄 등으로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던 지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취임하시자마자 어깨가 굉장히 좀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예, 우리 GM 군산공장 그리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가 네, 사실은 군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이게 문을 닫으면서 사실 우리 군산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죠. 네. 사실 민선 7기가 출범을 하면서 시민들의 바람은 그 어느 것보다도 이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하는 것이 네.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중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맞는 지원, 그다음 중앙정부와의 협업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어려운 과제였는데 다행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셔가지고 네. 이제 그런 로드맵 그리고 기본 시설이나 그런 제도나 여러 가지들은 지금 거의 다 이제 완비가 됐고요. 그렇군요. 이제 씨를 이제 뿌렸죠.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아마 좀 시간은 지나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반 시설, 특히 예, 군산 한두 개의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이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강한 중소기업을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경제가 어떤 부침이 있을 때도 네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출발점에서 네.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가 또 아유. 덮쳤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특히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특히 소상공인들이 경제 위기로 더욱더 어려웠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또 더욱더 맞아요. 어려워졌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일정 정도 성과도 많이 나타났고 네. 물론 아직 시민들 이 체감을 많이 하기에는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네. 단시간에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중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네네. 우리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땅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는 예. 말씀이셨고요. 지난 그 2월에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 상생 지역 일자리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예. 현재 진행 상황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협약식까지 다 끝내고 상생 협의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산 상생형 일자리가 다른 일자리와 다른 점은 첫째가 중소 중견기업의 상생형 일자리다. 다른 데는 대기업 한 군데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추진하기가 쉬웠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군산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중소 중견기업의 상생형 일자리라는 것이 어려운 점이었지만 노사가 합의를 다 했고요. 두 번째로 그런 바탕이 중소 중견기업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전국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다 참여한 상생형 일자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심에 있는 명시는 지금 모든 공장 설비를 다 마쳤고요. 네. 6월 달에 1차 위탁 생산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네. 버스, 전기버스 업체인 에디슨 모터스는 올 12월 전에 준공을 하고 제품 생산을 네.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업체들도 지금 현재 공장 건설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선 7기의 주요 공약들을 보면요. 굉장히 눈에 띄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도약하기 위해서 정말 근본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 가운데 또 군산 사랑 상품권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예. 현재 발행 규모와 효과는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또 운영하기 위한 어떤 재정적인 또 어려움은, 부담은 또 없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예, 기업 유치랄지 네. 그런 경제 쪽은 좀 중장기적인 과제지만은 네. 지역 소상공인들한 과제는 우리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네네. 사실 우리가 이런 지역 소상공인이 우리가 사실 전통적인 우리 상업이거든요. 사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네. 예, 군산에도 이런 소상공인들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약 4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군산에 이런 산업 그럼 위기가 닥치면서 예. 이 쓰나미처럼 지역에 있는 상권이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네.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가 사실 관건이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네네. 이 군산 사랑 상품권이라는 지역 화폐가 왜 우리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서로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함께 상권 활성화를 꾀하자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게 실패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군산사랑 상품권이 전국의 모델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걸 중앙정부에서 확대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네. 처음 세 달에 91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민선집이 예.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근데 뭐 12월 중순경에 다 완판이 됐고요. 네. 지금 올해 5천억 발행을 했는데 예. 저희들이 상품권을 발행을 하기 전과 2017년과 일단 2019년 전반기까지 상품권 발행 후를 비교를 해봤어요. 네. 이것은 뭐 그 세무당국에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가맹점 1인당 한 가게당 매출액이 약 5천만 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품권 발행 전과 발행 후가. 그래요? 네. 이 정도로 그걸 조사를 한 당국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상품권이 지역에 미치는 상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매우 컸다라고 그걸 조사를 한 당국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확실한 효과가 있었군요. 예, 그러기 예.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 전국으로 이걸 확대를 해서 네.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엄청난 이슈가 됐던 게 또 있어요. 예. 배달의 명수. 예, 공공 배달 앱이잖아요. 예, 예. 지금 이게 나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예, 네. 3월 13일 날 작년 네. 출시를 했습니다. 하도 이슈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데 예. 아닙니다. 신생 예. 앱이에요. 예. 이제 지역 상품권과 아울러서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 배달 앱을 출시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원래 공약은 우리 군산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종합 그 유통 네. 플랫폼을 만들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그건 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은 군산만 특별하게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역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돈이 선순환 구조가 돼야만이 되지 이게 일부러 유출됐거든요. 네네. 전에는 대형 마트들이 지역 상권을 어떻게 보면은 네. 다 뺏어갔고요. 그렇죠. 잠식하는. 지금은 인터넷 형태잖아요. 쇼핑이 지금은 또 뺏어가고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대형 마트와 경쟁을 하려면은 그럼 뭐가 필요한가 해서 지금도 인터넷 쇼핑이 대세고 그러기 네. 때문에 특히 또 배달앱 시장 자체가 외국의 이 독점 구조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거기에 내는 수수료가 네. 지불되면서 또 한편으로 소비자도 그럼 그만큼 가격이니 뭐니 해서 네.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당연하죠. 거기에 예. 원가에는 분명히 그 부분이 들어갈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논란은 있었어요. 공공부문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디지털 SOC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SOC라는 게
사회 간접자본이라는 것이 꼭 도로나 항만만 간접자본이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로나 항구를 놔주는 것처럼 흔히 말해서 디지털 도로 놔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예, 디지털 SOC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음식 쪽에 일단은 했고 지금 이제 추가해서 떡집, 건강원, 꽃집 이런 데까지 확대를 했고 지금 이 올해 지금 이제 고도화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은 심지어 우리 골목 슈퍼들까지도 이제는 그 우리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의 명소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은 배달해 주는 거. 이게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또 배달을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야, 정말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 타 지자체에서도 그 배달의 명수를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직접 찾아와서 보기도 하고 또 이재명 지사께서도 과거에 오셔가지고 작년에 또 오셨습니다. 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사실 이재명 지사도 이런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 일반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성남시장을 또 많이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그 시기가 그 외국의 이런 거대 자본이 대한민국 배달앱 시장을 독점을 하다시피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독점이라는 것은 그 피해가 우리 소상공인들과 우리 국민들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제도적인 견제를 할 수가 없으면은 우리 스스로 나서서 그 부분을 견제를 해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되고 또 독점으로부터 그 피해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화가 오셨어요.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경기도는 크잖아요. 근데 우리 군산은 너무나 조그마한 도시여가지고 규모가 너무나 작으니까 오시더니 아무래도 군산이라는 지역 특성 때문에 이렇게까지 못 오고 근데 사실은 대도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은 군산같이 조그마한 도시의 규모가 있어야만이 예를 들어서 짜장면 주문했는데 대도시에는 이쪽에 저쪽 가면 몇 시간 걸리잖아요. 안 되거든요. 군산처럼 이런 규모가 이렇게 있어야만이 짜장면 주문하더라도 어디서든지 배달할 수 있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이렇게 됐다고 지사 이재명 지사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경기도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려고 한다. 개발을 해서 각 자치단체한테 그걸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경기도가 지금 상당 부분 크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지역 맞춤형 또 정책을 발굴했다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뿐만 아니라 새만금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조성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부연 설명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사실 우리 군산의 이런 산업 위기, 고용 위기 지역이 겹치면서 그러면 군산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사실 민선 7기를 준비하면서 선거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의 고민이고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자동차 산업인데 앞으로 사실 미래차는 이제 전기차, 수소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자동차 산업의 인력과 인프라를 이용한 전기차 중심으로 군산을 바꾸겠다. 그다음에 새로운 앞으로 기후변화 위기를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로 바꾸겠다 하는 것이 민선 7기의 공약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두 가지가 운이 좋게도 군산 상생형 일자리로 전기차가 이제 자리를 잡았고 방향을 참 잘 잡았다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군산의 새만금 산단을 그린 산단, 알리백 산단으로 이제 국가에서 그걸 지정을 해준 것까지 현재까지 이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는 저희들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을 하고 또 2050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를 해서 저희 우리 군산시가 시민이 만드는 자립도시 군산이거든요. 에너지 자립도시를 해야 된다. 에너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흐름은 이게 기존의 이런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이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 외국 수출을 해야만이 이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네. 이거 빨리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유수 기업들이 벌써 알리백 선언을 하고 알리백 기업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알리백 인증이 없으면은 외국에 수출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산이 발빠르게 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 계획을 대통령께서도 오셔가지고 예.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 우리 군산 새만금을 만들겠다 해서 네네. 우리가 좀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 그 후속으로 그린 3단도 지정이 됐고 예. 전기차도 됐고 또 수소 생산 거점으로 네. 앞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SK가 데이터 센터를 2조 원 들여가지고 네. 부산에 하는 걸로 협약도 체결을 했고 네.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그다음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 그리고 성원에 힘입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완전히 변모한 군산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데요.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대내외적으로 정말 급변하는 시기에 이렇게 또 취임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임기 중에 좀 기쁘거나 또 가장 보람됐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지역 앞에인 군산사랑 상품권이 상당 부분 보람이 있었고요. 예,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미래 군산의 성장 동력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는 뜬구름 잡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이게 정부에서도 맞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 정책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저는 아직은 우리 피부에 하나 닿지 않지만은 우리 새만금 112만 평의 그린 산단을 지금 새만금 개발청에서 알리백 산단으로 정부에서 1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저는 가장 보람 있고 뿌듯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앞으로 미래에 대한민국 그 알리백 밸리로서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알리백 산단으로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예. 이게 저는 가장 뿌듯하고 여기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강한 중소 중견기업들이 네. 오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또 산단 기업 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도심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군산에 가면 뭔가 옛것과 현대가 아주 조화롭게 잘 조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에서도 꾸준하게 노력을 많이 해오고 계시죠. 예, 그 새로운 도심을 건설하는 것은 네. 사실 구도심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 역시 새로운 도시계획으로서 신도심을 만드는 것은 저는 원래부터 선거 때부터 그건 아니다. 네네. 근데 마침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구도심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거든요. 신도심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네네. 그래서 제 전에 군산에 이런 근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영화동이나 월명동을 중심으로 한 그런 도시재생 사업이 네. 펼쳐졌고 있었는데요.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문화예술과 그다음 도시재생과 각 부서에서 이걸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효과가 예산에 투입된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질 못하고 각각 서로 독립적으로 제각각. 예.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안 난다. 이것이 다 연결이 돼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서 여기에 정주 여건도 만들고 창업 공간도 만들고 또 우리 일자리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여기에 와서 조그마한 자기 사업이라도 하고 자기가 여기서 거주를 하고 예.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으로 우리가 좀
전체 그 로드맵을 네.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역점을 두는 것은 이제 그런 사업 쪽에 기존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건물이나 거리를 개조시키고 하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와 연계를 해서 옛 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여기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창업도 하고 예. 또 주거 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이 젊은 친구들이 모여드는 도시재생 사업을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은 네. 그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산은요, 관광지도 참 많고, 또 맛집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명소도 있고, 또 뭐 음식도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명소 또는 음식은 어떤 건지도 사실 뭐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군산의 특성이 네. 이 바다가 있고 비옥한 농토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해산물도 풍부하고 예. 그다음 우리 농토가 있고 미질도 좋고 모든 게 좋다 보니까 예. 먹거리가 말하자면 풍부했죠. 그러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음식 맛이 좋았죠.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사실은 저희들 2019년부터 군산에서 30년 이상 한 가지 사업을 한 명가들 이런 걸 30년 된 명가를 발굴해서 예. 명가 인증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그렇군요. 각 부분 예를 들어서 의상실, 네. 그다음 뭐 도장 가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음식점만 하는 게 아니군요. 예. 그렇죠.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군산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장인들이시네요, 장인. 네, 30년 이상 학교이기 예. 때문에 뭐 김치찌개집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군데 명가 줬고요. 매년 몇 군데씩 발굴을 해서 예. 군산의 그 명가 인증을 해주고 네. 현판도 해주고 네. 거기에 대한 환경 개선이랄지 그다음 또 영업 컨설팅 홍보도 좀 해주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각 가게마다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저희들이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네. 군산은 프로그램도 참 잘 만들잖아요. 네. 뭐 시간 여행 프로그램도 있고 예, 예. 해서 나중에는 뭐 그렇게 그 30년 이상 된 명가 투어 프로그램도 하나 운영해 보면 그렇게 좀 하려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여러 가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님과 함께 군산의 현재와 또 미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군산 시민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또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사실 지금의 지구 전체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라는 지역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요. 또 가족 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둬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앞으로 이런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좀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능동적인 그런 정책을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도 산업 고용 위기 지역으로 어렵지만은 앞으로 이런 코로나 위기 방역을 철저히 해서 빨리 극복을 하고 또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한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도 철저히 좀 갖추고 그다음에 여지껏 말씀드렸던 새로운 신산업, 특히 K-뉴딜에 적합한 신산업으로서 군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아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산사랑 상품권이니 배달앱처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손을 꼭 잡고 우리 군산의 위기를 극복해서 정말 우리 군산이 정말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들 하잖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 새로운 정책으로 단단해지는 이 군산시의 정책을
앞으로도 응원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